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간 거의 4경기에 달하는 엄청난 강행군을 보냈던 K리그1 각 구단들 A매치 직전으로 마지막 경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K리그1 17라운드 거의 이제 반 이상 간 K리그인데 과연 17라운드에는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보기 전에 16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전북현대가 1위를 탈환했고요. 2위 대전, 3위 울산, 4위 포항, 5위 김천, 6위 광주, 7위 서울, 8위 강원, 9위 안양, 10위 제주, 11위 수원FC, 12위에 대구FC가 위치해 있고요. 넘어가기 전에 수원FC의 승부패 다르게 나와 있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정 잘 했고요.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17라운드 경기 목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서울과 제주고요. 두 번째 경기는 전북과 울산의 현대가 더비, 이어서 안양과 대전, 김천과 수원, 포항과 강원, 대구와 광주가 맞붙습니다. 첫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19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FC서울과 제주 SK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앱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루카스 선수의 2경기 연속골입니다. 최근에 루카스를 처음 영입했을 때 기대했던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특히 김천 상무와의 경기 하면서 그 개인의 아이솔레이션으로 풀어갔던 그 모습은 정말 또 인상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안데르손 이적이 서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안데르손 이적이 가까워질수록 또 본인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루카스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득점의 수 자체는 아쉽습니다. 루카스의 득점 가세는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스트라이커 자리에서의 득점, 특히 둑스 혹은 조용욱 선수의 득점이 꽤나 필요한 상황인데요. 바로 직전 경기였던 김천전에서도 VAR이 없었다면 또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을 만큼 서울의 득점의 어떤 강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은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기성용, 이승모, 윌리안 선수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가운데 그래도 홈에서 다시 한번 서울은 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제주 SK 보겠습니다. 제주 현재 순위 10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4월 20일 포항전 이후에 한 달 정도가 걸려서 승리를 가져간 제주 SK, 이것이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제주 팬들께서는 또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은 역시 이탈로입니다. 이탈로의 존재로 인해서 공수에서 무게감도 좋아졌고요. 바로 직전 경기였던 수원FC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도 결국 제주 이탈로 선수의 또 헤더골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세트피스 득점까지 하는 이탈로의 모습은 정말 최근에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제주 공격수 선수들보다도 득점을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탈로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될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현재 부상이나 징계가 딱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 SK는 보다 더 완성된 전력으로 서울 원정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스코어가 적은 스코어러로 뽑았습니다. 둑스와 유리 조나탄인데요. 둑스 선수는 이미 기록상으로도 득점이 많은 선수가 아니고 유리 조나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없는 것 아니고 꽤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유리 조나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 지점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선수를 뽑아봤고요.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라도 좀 터져준다면 각 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활약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제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19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현대가 더비, 전북현대와 울산 HD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홈팀 전북현대를 보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순위 최상위 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드디어 탈환한 1위 자리입니다. 시즌 내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북현대, 초반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내 또 회복을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정말 오랜만에 1위 자리에 복귀를 하게 됐고요. 21년까지는 우승을 했습니다만 2022년, 23년, 24년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던 전북현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1위로 올라온 것이 더욱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지난 경기 대승을 했다는 것도 전북의 분위기에 한층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4대0은 쉽게 나오는 스코어가 아닙니다. 대구라는 팀도 어쨌든 프로팀이고 일부에서 경쟁하는 팀이기 때문에 한 팀을 상대로 4점이나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거기서 클린시트까지 기록하는 건 더욱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서 4대0이라는 스코어를 가져왔다는 건 또 전북 선수들에게 분명 자신감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꼼파니오 선수는 출전이 불확실하기도 하고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전진호 선수가 지난 경기 눈 쪽 부상을 당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휴식을 취할지 아니면 뭐 경기에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원정을 떠나오는 울산 HD 현재 순위 3위입니다. 저는 울산 HD를 보면 딱 두 개 생각나더라고요. 볼을 못 차는 공격수, 압박 대처를 못하는 수비수, 공수 모두 문제가 있는 현재 울산의 상황인데 에릭을 제외하면 울산은 공격 지역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볼 차는 것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게임 플랜을 지키겠다고 볼 차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게 되다 보면 그리고 인지하지 못하게 되다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도 지금 1점 득점한다는 건 꽤나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바로 직전 경기였던 광주전에서는 수비수들이 압박 대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압박 대처를 못하면서 실점한 장면이 있진 않았습니다만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빌드업 과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울산 HD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울산 선수들 보면 볼을 못 차는 선수는 없어요. 할 줄 아는 선수들인데 이게 또 잘 안 된다는 건 감독이 한번 게임 플랜을 다시 생각해 볼 그리고 빌드업 패턴을 다시 생각해 볼 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윤종규 선수가 다소 길게 빠져있는 가운데 다행히 부상이나 징계는 없는 울산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키 저는 더 득점에 가까울 선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전북의 전진우 그리고 울산의 에릭은 각 팀에서 최다 득점자이자 리그에서도 득점 순위 탑5 안에 들어가는 선수들이죠. 전진우는 더욱이 또 득점 1위에 있는 선수고요. 이 두 선수는 모두 또 득점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하려면 또 다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많은 찬스를 잡아내느냐가 이번 경기의 향방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북과 울산의 현대과 더비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19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FC 안양과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FC 안양을 보겠습니다. 안양은 현재 순위 9위입니다. 안양 첫 번째 포인트는 드디어 뒤집어낸 분위기입니다. 강원과의 재대결 다시 한번 안양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더더욱 팀 분위기에는 반등이 또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맞대결도 강원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또 안양이 좋은 흐름을 가져왔었거든요. 그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테우스와 보따 선수의 득점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또 안양에게 더더욱 자신감을 심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이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바래왔던 조합이 바로 마테우스와 모타의 이 최전방에서의 어떤 조합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모두 득점을 기록해주면서 FC 안양은 이제 드디어 좀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선수들의 득점이 좀 더 자주 나와줘야 안양은 또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동진, 한가람, 김정현 선수의 출전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징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원정을 떠나오는 대전 하나 시티즌 보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결국 내준 1위 자리입니다. 아쉬움이 분명 존재할 것 같은 지난 포항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저는 부담을 덜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대전 하나 시티즌이 최근 시즌들 성적이 아주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거의 또 하위 스플릿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고 이번 시즌의 어떤 활약이 그래서 더더욱 대전 팬들에게는 좋게 느껴지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너무 예전보다 높아지다 보면 다소간의 부담감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2위로 한 단계 내려오면서 부담을 좀 덜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역설적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입대 선수만 4명이라는 지점인데요. 핵심적인 자원들의 이탈도 있는 만큼 이번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안톤, 밥신, 김문환 선수가 부상인 가운데 입대 예정인 선수는 김인균, 김현우, 박진성, 임덕근 선수인데요. 김현우와 박진성 선수는 바로 직전 경기까지 뛰었던 만큼 또 어떻게 또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넘버 7 이선의 파괴력에 잡아봤습니다. 안양의 7번 마테우스 그리고 대전의 7번 마사를 뽑아봤는데요. 마테우스와 마사는 굉장히 양 팀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들입니다. 특히 10번 자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 10번 자리에서 정말 많은 창의성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조금 더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누가 더 팀원들과의 또 조합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득점력이 또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안양과 대전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6월 1일 일요일 19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김천 상무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김천 상무를 보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순위 5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번에도 휴가 선수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결국 박수일 선수도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 약간의 변화를 겪어야 했는데요. 김천은 사실 시즌 동안 베스트 11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가 발생할수록 변수도 발생한다는 걸 바로 직전 경기에서도 좀 이해를 하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김천이 공격적 국면에서의 발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톱에서의 득점이 다시 한 번 더 줄었는데요. 유강현 선수와 박상현 선수가 막 연결해서 서로 한 경기씩 득점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이제는 좀 폼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휴가를 떠난 게 박수일, 김봉수, 모재현 이런 선수들이 있고 또 이외에 또 어떤 선수들이 휴가를 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휴가 나갔다가 이 경기 뛰려고 또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휴가자 제외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성된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김천 상무입니다. 이어서 원정을 떠나오는 수원FC 보겠습니다. 수원FC 현재 순위 1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1대0 패배가 주는 것입니다. 사실 수비적 측면에서 나쁘다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1실점 자체도 세트피스에서 했던 것이고 제주의 공격진이 아쉽다고는 해도 어쨌든 그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을 제외한 실점을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수비적 측면에서 아주 나빴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결국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득점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국내 선수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안데르손, 루안 혹은 사박 이 선수들만 갖고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 그리고 중앙에서 조금 더 확실해질 필요가 있는 수원FC인데요. 현재 이용, 윤빛가람, 지동원 선수가 빠져있고 서재민 선수도 지난 경기 부상을 입으면서 다소 좀 출전이 불확실한 가운데 약간은 흔들리고 있는 수원FC가 또 김천 원정을 떠나서 어떤 경기를 하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누가 먼저 득점할까에 더 봤습니다. 김천의 박상혁 그리고 수원FC의 사박을 뽑았는데요. 물론 사박의 출전 가능성이 약간 반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좀 더 득점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한 팀은 또 득점력을 다시 한번 꼽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선수가 또 꼽히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까지 김천과 수원FC의 경기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경기는 6월 1일 일요일 19시 포항 스틸라드에서 벌어지는 포항 스틸러스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포항 스틸러스부터 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는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확실한 흐름의 강화입니다. 선두 경쟁 중인 대전을 상대로 3대1 대승을 거뒀고요.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대승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최근 포항이 어떻게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지를 멸실히 또 보여주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르지가 살아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조르지는 득점 빼고 다 했습니다. 압박도 잘했고요. 경기 자체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대전전 또 득점을 해내면서 한을 조금이나마 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현재 안재준, 완델손, 이동희, 김종우, 주성욱, 이창우 여러 선수가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르지도 살아나고 흐름도 좋은 걸 보면 포항은 확실히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걸 최근에 또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포항이 또 홈으로 강원을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원정팀 강원FC 보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홈에서의 큰 패배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안양을 상대했던 정경호 감독, 바꾼 뒤에는 스코어가 1대1이었지만 사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분위기를 뒤집는 것은 물론 어렵긴 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좀 있었고요. 박호영 시프트는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호영 선수는 당초면 보면 센터백으로 활용할 예정이 있었는데 전방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꽤 분명하고요. 현재 헤더를 잘 못 따주고 있는 가브리엘이나 코바체비치인데 박호영 선수가 이렇게 헤더를 잘 따준다면 거기서 나오는 세컨볼을 통해서 또 세부 전술들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난 경기에서 그래도 가능성을 좀 봤던 것 같고요. 현재 강윤구, 강준혁, 조진혁 선수의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FC는 다시 한번 또 연패를 하지 않기 위해 포항 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역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키 저는 중원 싸움의 결과에 한번 두어봤습니다. 포항의 오베르단, 강원의 김동현 선수를 뽑았는데요.
포항의 오베르다는 뭐 명실상부한 포항 중원의 또 에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부상에서 비교적 또 빠르게 복귀하면서 팀의 전력에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김도영 같은 경우에는 다소 밀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하면서 강원 중원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두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 중원 싸움의 향방 그리고 경기의 향방도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포항과 강원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6월 1일 일요일 19시 대구 IM뱅크파크에서 벌어지는 대구FC와 광주FC의 경기입니다. 홈팀 대구FC 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 1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김병수 감독의 부임입니다. 감독 부재 시기가 꽤 길었던 대구인데 그 부재 시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김병수 감독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김병수 감독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많은 변화를 보여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포지셔닝이나 포메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4대 0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병수 감독이 부임한 그 오피셜이 난 그날에 이제 서동원 감독 대행의 마지막 경기에서 홈에서 4점차 대패를 만들어낸 대구는 사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무장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수단이 조금 더 집중력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우재, 김진혁, 이용래, 세징야, 박대훈이 부상이고요. 장성원 선수도 지난 경기에 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에 대구는 여러 가지 뭐 힘든 상황도 많겠습니다만 조금 더 집중을 해줘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광주FC 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순위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마무리가 아쉽다는 점입니다. 경기력으로는 울산을 압도했던 광주는 결과를 결국 이 공격의 마무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1대1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불안함을 주는 건 중요한 자리들의 변화입니다. 변준수 선수는 지난 경기 허율 선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고요. 박태준 선수는 6월 2일 입대이기 때문에 이조열 감독이 기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고요. 조성권 선수는 현재 경고 누적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센터백 그리고 풀백에 지금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 각 자리에 어떤 선수가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광주FC는 여러모로 좀 흔들리는 상황이 됐고요. 현재 브루노, 유재호, 하승훈, 김진호, 변준수가 부상이고 입대 예정 박태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징계도 조성권 선수가 있는 광주는 참 본 전력을 제대로 가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많은 선수들이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대구 원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당신의 득점은 어디에? 찾아봤습니다. 대구의 정치인 그리고 광주의 헤이스인데요. 두 선수 모두 최근 경기에서 득점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거는 기대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모습은 다소 안타깝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본인에 대한 기대를 충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광주의 달빛 더비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K리그 1 17라운드 프리뷰 진행해봤습니다. A매치 직전 라운드고요. 지금까지 꽤나 열심히 달려왔던 각 구단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잘 치러내고 부상 없이 또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